안녕하세요, 놀러와입니다. 네, 오늘은 구도가 좀 바뀌었죠. 우리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가수 싸이 씨 사건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우리 싸이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께서 또 약을 대리 수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아무래도 싸이 씨가 우리 빅스타기 때문에 관심이 큰데 사실 이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의료법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약사 출신이시면서 변호사이신 박지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놀러와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법무법인 유준의 박지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약사 겸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의약품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이건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희 바쁜 직장인분들, 약 같은 거는 이제 부모님이 대신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게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또 어디서부터 불법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싸이 씨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 불안증 치료제인 자낙스 그리고 수면 유도제인 스틸록스를 처방받아 왔는데 일부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매니저께서 싸이 씨 대신에 약을 수령한 점이 좀 문제가 됐죠. 우리 맞습니다. 일단 자낙스, 스틸록스 어떤 약인가요? 일단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낙스는 이제 알프라졸람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의 어떤 긴장을 좀 이완시켜 줄 수 있는 항불안증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틸록스 같은 경우에는 졸피뎀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예인들 관련해서 졸피뎀 기사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수면 유도제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수면을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의약품입니다. 조금 시청자분들께 우리가 좀 용어 정리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마약류에는 우리 소위 말하면 마약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마약과 대마가 이제 마약으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따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 어떻게 차이가 좀 다르죠? 일단은 마약류라는 큰 틀 안에 마약과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도 그 위험성, 의존도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이 조금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존성과 남용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의약품에 비해서 조금 더 국가에서 특별하게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들은 아무도 다루지 못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중에서 허가를 받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이 의약품의 소지나 처방이나 아니면 복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싸이 씨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낙스나 스틸록스 같은 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의 진료 또 처방이 있으면 소위 말해 좋은 치료약이지만 이거를 관리가 허술하게 오남용이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약품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낙스랑 스틸록스는 그 자체로도 오남용이나 의존의 여지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스틸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복용하신 분들이 그 효과, 그러니까 먹고 일어났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몸으로 잘 느껴지는 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이거를 남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틸록스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좀 빠르게 생기는 약이어서 그래서 더 의사의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보통 이제 처방받은 양보다 더 많은 약을 점점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고 싶어 해서 그 부분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더 관리가 엄격하게 되는 약입니다. 네. 첫 번째 쟁점이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싸이 씨가 의사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난 현재 시점은 대면 진료가 요구되죠. 특히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면 진료를 해서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은 소위 말해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지만 자낙스, 스틸록스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지만 처방이 가능한 그런 약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싸이 씨가 만약에 반복적으로 비대면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스텔록스 자낙스는 비대면 처방을 받을 수가 없는 약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됐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처방을 해준 의사 선생님의 책임도 조금 더 심각하게 조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원칙적으로 이제 환자를 대면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면 진료를 해야 되는 의약품을 대면 진료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해서 비대면 진료를 해서 처방이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싸이 씨가 의사한테 전화로 처방을 해주세요라고 했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어야 됐던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의사에게 어떤 면허를 준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은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약품인지 아닌 그쵸. 의약품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가 매니저께서 약을 대신 받아갔다, 대리 수령을 했다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도 좀 간혹 겪는 상황이긴 하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자녀 대신에, 직장인이 자녀 대신에 약을 받는다든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원칙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은 환자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매니저 부분은 혹시 뭐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이제 처방받지 않은 사람이 의약품을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이 됩니다. 네. 소지하고 운반하는 행위 자체로도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매니저분은 처방을 받지 않은 제3자로서 그 처방받은 사람을 위해서 약을 옮겨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사 선생님은 싸이 씨가 비대면 진료를 요구했다더라도 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싸이 씨 경우는 어떨까요? 싸이 씨의 경우에도 뭐 의료법 위반 혹은 뭐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의료법이 의사만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사건 관련해서 비대면 처방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의사 선생님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의사 선생님은 의료법 위반, 그렇죠. 우리 매니저분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지만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싸이 씨가 처벌을 받지 않은 법적 처벌은 좀 피할 수 있을지언정 사회적 책임, 그렇겠죠. 그런 거 아무래도. 이미지 타격까지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싸이 씨처럼 대중적 영향이 큰 가수라면 어쩌면 법정형보다 여론의 무게가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얘기 정리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뭐 굳이 정리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요? 아마도 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뭐 벌금형이나 징역 이게 이제 사건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얼마나 비대면 진료를 여러 번 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사처벌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안의 어떤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싸이 씨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처방 의혹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요약하면 법적으로는 뭐 의사 그리고 매니저분께서는 처벌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싸이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까지는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 이제 뭐 부모님이 뭐 약을 대신 찾는 일처럼 작은 습관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약사 출신 변호사님이라 그런지 너무나 전문적이고 또 쉽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진심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놀러 왔습니다.